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느 이름 모를 마을에서는 한 소녀가 촛불 아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 친구도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으로 본 어떤 노래, 어떤 드라마, 어떤 영상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7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한 끼를 걱정하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던 나라, 유엔의 원조를 받아야만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방력 세계 5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조선 수주 세계 1위, 방산 수출 세계 10위 진입, 그리고 외국인 방한 3천만 시대.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조용하고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공기처럼 쓰는 한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인보다 한글을 더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의 나라 탑10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자부심이 시작됩니다. 탑10 10위에서 7위, 한류의 파도를 타고 스며든 한글. 10위, 이탈리아, 예술의 나라가 만난 최고의 디자인. 2019년 밀라노, 세계 최고의 패션 위크가 열리던 그날, 한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의 쇼룸 한가운데 거대한 한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봄, 사랑, 바람,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완벽한 로고입니다. 이음과 리을이 조화되는 모습은 르네상스 건축물보다 더 황금 비율에 가깝죠. 여러분,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라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나라입니다. 라파엘로의 나라입니다. 예술적 신미안으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이탈리아가 한글의 아름다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은 5년 새에 4배로 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자막 없이도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이탈리아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처음으로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한국어였어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유일한 언어였거든요. 9위, 스페인, 열정의 나라. 더 깊은 열정의 언어를 만나다. 스페인 사람들은 열정적입니다. 플라멩코를 추고 투우를 즐기고 축구에 목숨을 거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K-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밥을 먹으면서 웁니다. 싸우면서도 걱정합니다. 우리 스페인 사람들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마드리드 세종학당이 한 수강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페인어로 떼끼에로라고 하면 그냥 좋아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어 사랑해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정이라는 개념이요. 그게 뭔지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 명단이 3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파리, 튀르키예, 형제의 나라. 이미 알고 있던 언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어와 튀르키예어는 문장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입니다. 둘 다 조사를 사용합니다. 둘 다 모음 조화 법칙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를 알타이 어족의 공통 뿌리로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언어의 친척, 형제의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튀르키예는 유엔군 중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 중 하나입니다.
터키 병사들은 낯선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역사적 유대감이 지금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한 튀르키예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고향의 말을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낯선데 친숙한 언어입니다. 7위 프랑스, 철학의 나라, 세종대왕의 인문학에 무릎 꿇다. 여러분, 데카르트의 나라, 사르트르의 나라, 파스칼의 나라 프랑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한 언어학 박사가 한글을 연구하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박사의 이름은 다니엘 아르세. 그는 자신의 연구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창제 원리가 명확히 알려진 유일한 문자 체계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원리가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알파벳이 26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지 못해 별도의 발음 기호 체계를 씁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나는 거의 모든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콧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모두 별도의 기호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언어학 교수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21세기의 인권운동가였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을 왕이 직접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문맹 퇴치 프로젝트였습니다. 탑 6위에서 4위, 경제와 기회의 언어로 변모하다. 6위, 독일, 가장 논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 독일인들은 논리를 숭배합니다. 철학의 나라, 공학의 나라, BMW와 벤츠의 나라. 그런 독일민엔 공과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보고 처음으로 문자가 코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모듈화된 시스템입니다. 자음과 모음이라는 최소 단위를 조합해서 무한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아름다워요. 독일에서 한글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입력 속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한글로 타이핑할 때 영어나 중국어보다 30% 이상 빠른 입력 속도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이 40개의 기본 단위가 수만 개의 음절을 만들어냅니다. 독일의 IT 기업들은 이미 사내 소통 시스템에 한글 입력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한 스타트업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적 사고방식, 한국의 조직 문화, 그 정밀함과 헌신을 배우는 겁니다. 5위, 미국, 주류 문화의 중심에 선 한국어.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를 아십니까? MIT를 아십니까?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인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버드 대학 한국어 강의는 수강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됩니다. UCLA에는 한국학 전공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폭발적 성장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2018년 9월 뉴욕 유엔 총회장. 한 한국 청년 그룹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방탄소년단 BTS. 그날 이후 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한 대학생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BTS 노래가 좋아서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됐고,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는지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에밀리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는 BTS를 통해 한국어를 시작한 아미 학습자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단순한 팬덤이 아닙니다. 한 언어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4위, 베트남 희망의 사다리가 된 한글. 베트남 하노이 새벽 5시, 한 청년이 형광등 아래 한국어 교재를 펼칩니다. 그의 이름은 응우엔 반민, 22살, 베트남 북부 농촌 출신. 그는 10살 때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사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겠다고. 12년 후, 그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 통역 전문가로 취직했습니다. 베트남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80만 명이 한국어 학습자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국에 퍼져 있는 한국 기업들, 삼성, LG, 현대, 그들의 공장에서 일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을 탈출하는 사다리, 가족을 구원하는 열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노이 세종학당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학생들을 보면 60년 전 한국의 젊은이들이 생각납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탑 3위에서 1위, 세계를 지배하는 한글의 힘. 3위,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로.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수천 년의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나라. 그런데 지금 도쿄 시부야의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쿨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일본 지세대를 연구하는 도쿄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일본 젊은이들은 미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지금의 지세대는 한국 문화에 열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중력의 이동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2020년에 비해 2023년 무려 70%가 증가했습니다. NHK 방송에서는 한국어 강좌 시청률이 4년 연속 외국어 프로그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쿄 하라주쿠에서 만난 17살 소녀 미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오빠들이 멋있어서 시작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성장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힘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졌어요. 2위, 태국, K-팝의 심장이 된 나라. 여러분, 리사를 아십니까? 블랙핑크의 멤버, 태국 출신의 세계적인 K-팝 스타. 그녀가 태국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리사가 데뷔한 2016년 이후 태국에서 한국어 학원 수는 3배로 증가했습니다. 태국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이 영어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방콕의 한 고등학생 나타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리사 언니가 멋있어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한국어는 배려의 언어라는 것을. 존댓말과 반말이 구분되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재 태국에는 약 120만 명이 한국어 학습자가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한국어 선택 과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1위, 중국, 14억이 선택한 언어. 자,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공식 통계만으로도 5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비공식 학습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왜 중국이 1위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콘텐츠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합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의 조회수는 미국 콘텐츠를 압도합니다. 둘째는 비즈니스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롯데 수천 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은 취업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습니다. 셋째는 더 깊은 이유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졸업반 학생 리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가 저를 울렸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를 배우는 교과서예요. 중국의 한 유명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어 붐은 단순한 한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에게 증명한 것, 즉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그 희망을 젊은이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놀란 한글의 우수성, 학자들의 증언. 여러분, 지금까지 탑10 국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글입니까?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영어도 있는데 왜 세계인들은 한글을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요? 세계의 석학들이 그 답을 줍니다. 진화생물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이며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다. 어떤 문자도 한글처럼 창제 원리와 목적이 이토록 명확하지 않다. 언어학의 거장 독일의 베르너 사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는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이다. 한글은 컴퓨터 시대, 정보화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램지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재였습니다. 그는 600년 전에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용적인 문자로 구현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지식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외국 학자들이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계 문맹 퇴치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합니다. 한글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문맹을 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BTS와 광화문, 한글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2026년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BTS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광장에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3만 명 이상이 외국에서 온 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태국에서, 인도에서, 터키에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그리워, 그리워. 여러분, 외국인들이 낯선 나라의 언어로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적입니까? BTS 리더 RM은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이 메시지는 한국어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청춘들이 그 한국어 메시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세계로 퍼질 때는
반드시 그 나라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이야기가 한글에 담겨 있고, 한류에 담겨 있고, K-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축복.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나라 탑10을 살펴봤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가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프랑스의 철학자가 세종대왕의 인문학에 무릎을 꿇었고, 독일의 공학자가 한글의 과학성에 눈을 떴고, 미국의 대학생이 BTS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배웠고, 베트남의 청년이 한국어로 가족을 구했고, 중국의 학생이 한국어에서 인간의 의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추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열고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네이버로 뉴스를 보고 커피를 시키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것들이 세계에서는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1인당 GDP 67달러에서 시작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이 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나라, 그 모든 기적을 이룬 나라의 언어, 그 기적이 담긴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에게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 희망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위대한 언어를 가진 위대한 나라의 주인이다. 그 자부심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밤을 새워 한글을 배우는 세계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기적의 언어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당신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